네, 안녕하세요. 권현입니다. 오늘은 역시 예정된 대로 한 10시경 정도에 공시가 났습니다. 실적 발표가 LNF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는 이제 뒤에 제가 흐름하고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천천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것보다는 다른 소재들도 제가 항상 많이 달아왔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LNF에 대한 뉴스가 워낙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LNF를 전격 회부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당연히 항상 LNF와 같이 가는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도 같이 비교해 보면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 배터리 소재 투자자분들 다른 양극재 말고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전액 이런 데 투자하시는 분들도 꼭 숙지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아셔야 결국은 양극재가 먼저 가고 나머지로 다 전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전체적으로 같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소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양극재 한 종목씩은 조금씩이라도 항상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LNF 1분기 실적 발표 및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특히 여기서 제일 주목하는 거는 지금 매크로가 워낙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영업이익률 9.6%가 나왔는데 여기에 진짜 주목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하고 좀 비교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하는 건데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10조 4천억 정도, LNF가 8조 4천억 정도 해서 이제 80%까지 또 올라왔어요. 이게 80%까지 갔다가 지금 또 막 에코프로비엠이 올랐다가 또 다시 LNF 실적 시즌에는 또 몰리기 때문에 또 LNF 쪽으로 또 80% 이렇게 가까이 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계속 비율을 맞춰서 진행을 다 되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서로 결국은 가는 거니까 누가 먼저 간다. 매번 지금 똑같은 말씀 드리고 있지만 그리고 제가 이 비슷한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이게 그 주가라는 것은 매일매일 시황이 변동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스탠스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강조를 물론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도 새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배려해서 제가 똑같은 말을 자주 하긴 하는데 이런 요소들이 바뀌었을 때는 또 똑같은 시각인 건지 이런 것들을 저는 계속 체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이런 변수가 있어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한다. 저런 변수, 다른 변수가 생겼는데도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게 뭐 이미 들으셨다 하더라도 그런 스탠스 제가 그런 의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총이 이제 좀 줄어들었다. 당연히 에코프로미에 줄어드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면은 보시면은 지금 이제 시총 2위에 가까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 LNF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내일쯤이면 좀 또 앞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한번 또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발표가 뒤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시장의 움직임이 좀 특징적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막 올라다가 처음에는 이게 제가 뭐 이렇게 수급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니까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 막 올라가다가 처음에 별로 반응이 없다가 갑자기 막 올라가다가 지금 쭉 빠졌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금요일 날에도 갑자기 또 6%인가 올랐었잖아요. 60%. 그래서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살짝 이 컨센보다 잘 나올 것이라는 것들이 더 노출이 될 거고 이 실적 발표를만을 기다리고 준비한 세력도 있을 거예요. 그 기관 투자자들도 제가 뭐 세력이 뭐 이런 나쁜 세력을 말하는 건 아니고 시간 그 메리츠 이런 기관들도 단타를 많이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미가 많이 들어왔을 때 이제 매도를 하고 나간 그런 세력들일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또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빨리 회복을 해가지고 지금 한 3% 정도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사실 별로 안 올랐죠. 저도 이제 기대한 것 대비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오른 것이 아쉽긴 하지만 금요일 날
이렇게 올랐던 부분이 6% 정도 그 전날 또 빠졌던 부분이긴 하지만 최근 뭐 에코프로비엠이 1, 2%밖에 안 오르는데 얘네들은 LNF 한 10% 정도 올랐다고 보면은 실적 때문에 크게 움직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한번 출렁이고 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 이게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진 않지만 조금 이제 내일 아마 리포트들이 본격적으로 쏟아질 거예요. 이것들이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것은 아는데 향후 방향성, 이제 1분기는 끝났으니까 오늘 이걸로 나온 걸로 다 미리 알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이제 나간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가 또 중요한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당연히 저는 이제 좋은 리포트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숫자가 영업이익률이다. 9.6%가 나왔죠. 이 부분은 굉장히 예상치보다 뭐 어느 정도, 저는 사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굉장히 좋은 숫자다. 특히 요즘같이 매크로가 안 좋을 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출 같은 경우도 뭐 많이 나오는 경우가 뭐 허다하지만 영업이익률이 결국은 잘 나와야지 영업이익이 그에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매출은 뭐 뻥튀기 지금 환율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원자재 상승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매출은 당연히 다들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와서 이게 수반이 되느냐, 그게 굉장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오늘 뭐 4%밖에 3%밖에 안 오른 이유는 매크로에 대한 또 불안정한 부분도 있겠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아침에만 해도 뭐 플러스 뭐 1%까지 올랐다가 또 지금 뭐 마이너스 1%까지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뭐 참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업을 매크로 때문에 그 과실을 못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목표가라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되는 게, 매크로가 워낙 이렇게 뭐 지금 3,500씩이었으면은 뭐 이미 LNF 주가는 날라갔겠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이 가격인 거고, 그래서 매크로를 환경을 따지게 되면은 이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뭐 똑같다는 전제 하에 제시를 하는 것이지만, 이런 이벤트 어느 정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이 성립이 됐을 때 매도하는 게 제일 뭐 낫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제가 맞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컨센 같은 경우가 5,200억, 미래셋이 김철중 위원이 5,300억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썼었죠. 근데 이제 실제 발표는 5,500억, 이것도 뭐 10% 이상씩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더 진짜 드라마틱한데, 컨센이 410억, 미래에셋이 뭐 475억, 근데 실제 발표는 530억. 와, 진짜 대단합니다. 저는 뭐 사실 500억 정도만 넘겨주면은 좋겠다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도 500억 정도 이상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제가 뭐 이전 방송 찾아보시면은 당연히 제가 뭐 한 달, 몇 달 내내 지금 실적 잘 나올 것이라고 말씀은 강조를 드렸고, 실제 그 기다림 때문에 뭐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것이죠. 뭐 물론 이 실적 때문에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만 더 큰 그림을 보고 지속 가져가는 것이겠지만, 그리고 또한 제가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비엠의 매출보다는 안 좋지만 영업이익을 넘겼습니다. 시총 1위에 에코프로비엠, 대장 에코프로비엠이 411억인데 실제 LNF가 530억. 이것은 굉장한 사실 큰 일입니다. 이 영업이익이 지금 시총이 80% 정도 수준에 밖에 안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더 잘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다만 이제 악재 같은 게 있었죠. 캠포엔 공장 같은 경우가 제대로 안 돌아갔기 때문에 또 이런 영향이 있었던 거고, 특히 22년도 같은 경우는 LNF 실적 같은 것들이, 23년도에는 에코프로비엠 증설 같은 것들이 좀 더 가시와 또 공장이 지어지는 것이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가 LNF가 이런 실적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위를 점할 유일한 년이, 뭐 단기적으로는 뭐 2, 3년 이내로는 유일한 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역시 또 뭐 이럴 때 좀 약간 전 개인적으로 희열을 느끼긴 합니다. 뭔가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가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도 있고 희열을 느끼는데, 이거는 또 제가 예상한 대로 잘 나와서 첫 역전은 아무도 사실 뭐 기대는 못했을 것 같긴 한데, 물론 이제 코프로비엠이 또 2분기에 또 굉장히 잘해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당연히 어느 정도 못할 거라고 예상이 됐었던 부분이지만 2분기 때가 또 어떻게 될지, 또 이 부분은 또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2분기, 3분기도 계속 이 LNF의 굳이 이 공장 이슈가 5월, 6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익률은 좀 낮아지겠지만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이 시장에서 이 대비율, 요 부분이 격차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지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9.6%는 LNF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처음에 막 제 2% 3% 저는 뭐 적자할 때부터 봤었지만 6%까지 올라갔다가 진짜 9.6%는 대단한 숫자입니다. 이게 원래 양극재 회사에서는 지금 에코프로빔이 작년 3분기인가요? 4분기인가 때 10% 이상 진짜 기록을 했었는데, 3분기 같아요. 거의 작년 3분기가 거의 배터리 주가의 거의 끝을, 실적의 끝을 보여줬을 텐데, 에코프롬이 그때 10% 정도 기록을 했었어요. 근데 LNF는 저는 항상 제일 걱정스러웠던 게, 이 영업이익률이 과연 올라줄 수 있을까? LNF에서 그렇게 영업이익률이 항상 몇 년간 안 좋았었는데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을까? 막 2%, 3%, 3% 겨우 4%, 미드 싱글인 5% 정도만 되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이제 이런 높은 숫자를 보여줬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깊다. 아마 소재 회사에서, 양극재에서 보여줄 수 있는 영업이익률은 한 10% 초반, 많아봐야 10%, 11% 정도가 거의 맥스일 것 같은데, 그 수준까지 왔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부분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단기순이익이야 뭐 이런 영업 외 수익 같은 경우, 뭐 BW 전환사채 같은 것들이 다 상환되면서 이런 부분이 뭐 일시적인 거니까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야, 니네 지금 LNF는 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좋냐라고 여쭤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테슬라 같은 경우를 최종 OEM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보시면 지금 또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요? 또 뭐 3Y 가격을 또 300만 원, 200만 원씩 또 올렸죠. 이 가격 전가를 굉장히 잘한다는 거는 강점입니다. 테슬라가 가격 전가를 고객들한테 하면은 그만큼 소재 회사 자기네들도 이윤도 가져가고, 이 소재 회사들한테도 어느 정도 이익을 보전해 준다는 겁니다. 다른 회사 만약에 가격 전가를 못 해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야 우리도 지금 뭐 힘들어, 우리도 마진 깎으니까 너네도 깎아, 이런 건 다 결국은 분담을 하게 돼 있단 말인 거죠. 그래서 최종 OEM이 가격 전가를 잘 하는 업체를 두고 있는 것이 굉장히 요즘에는 중요하다. 그래서 테슬라가 가격 전가를 잘 하기 때문에 LG엔솔도 그 부분을 많이 보전받았고, 그 밑에 있는 LNF 같은 경우도 보전을 잘 받는다. 이렇게 그 스트림라인대로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 또 원통형 타입 자체가 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것은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다른 지금 SK온 같은 경우가 좀 이번에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가 이런 원통형 그이 아니라 파우치형이어서 조금 더 이익률이 안 좋았던 부분이 있고, 특히 원통형 같은 경우가 생산성이 굉장히 빠르고, 그렇기 때문에 뭐 효율은 좀 떨어질 수 있더라도, 빈 공간은 많이 있더라도 이렇게 그 생산 타입 자체에서는 이익률이 가장 높다라고, 그 부분은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원통형으로 나가는 비중 자체가 뭐 에코프로비엠을 저는 사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LNF랑 그럼 누구랑 비교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왜 저도 에코프로비엠의 주주인데 왜 그거를 괜히 나쁘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LNF를 좀 더 많이 갖고 있어서 더 애착이 가 있는 거는 맞긴 맞지만, 이런 팩트를 설명할 때는 비교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원통형 타입에 대한 비중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이익률이 잘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또한 여기 고마진 NCMA 비율이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한 60% 정도 지금 비율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니켈 비용이 90%, 그러니까 최고 사양이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제일 많이 마진을 받는 거겠죠. 지금 NCMA는 지금 니켈 90% 함량으로 해서 거의 최고라고 보면 됩니다. 요즘에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상품이 60%를 차지할 정도라면은 당연히 다른 소재 회사들은 이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겠죠. 물론 이제 그 장점은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가 굉장히 잘 나갈 때는 이 비율이 높다는 것은 훨씬 더 이득이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제 예상으로는 이 테슬라 쪽으로 나가는 NCM의 비율이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10% 이상씩, 뭐 김철중에는 10% 미만 9% 정도로 보는 것 같은데 봤었는데, 재원은 사실 예전에도 영상 찾아보시면은 한 뭐 11% 이상씩 받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NCMA 같은 경우에 뭐 이 마진을 11%씩을 받는, 테슬라한테 11%씩 받는다고 하면 그 비중이 60%에 육박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11%에 어느 정도 수렴하는 숫자가 나오겠죠. 다만 이 NCMA가 전체를 차지하는 건 아니고 60% 정도만 차지하고, 나머지는 보급형 양극재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뭐 ESS용이나 뭐 이렇게 NCM 5, 뭐 622 이런 것들, 중간급 정도는 뭐 마진을 뭐 6, 7%밖에 못 받겠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게 믹스가 되면은 이 숫자가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데와 달리 이런 최고 상품의 비중이 더 크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의 구반방 같은 경우에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매출 비중이 한 3, 4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에코프로비엠의 구반방 같은 경우가 마진을 예를 들어 9%, 10% 정도 받아간다고 한들 나머지 것들이 5%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하면 당연히 밑에 쪽으로 수렴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놈만 팬다 막 이런 느낌인 거죠. 한 진짜 잘 나가는 놈만 밀어준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건 테슬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 모델, 여러 OEM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OEM에 맞춰가지고 다 각각 다 양극재도 원하는, 다 레시피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업체에 몰빵해서 하냐, 아니면은 뭐 두세 개 업체에 좋은 걸 나눠서 하느냐, 이런 거는 생산성에 따라서 훨씬 또 효율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LNF 같은 경우에 지금 몇 년 전부터, 최근 한 1, 2년 정도부터 이게 생산 방식 프로세스의 개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제 기존에 새로 짓는 공장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뭐 뉴스도 한번 캡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기존 공장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서 좀 더 캐파가 예를 들어 10만 톤 공장이면 12만 톤을 생산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영업이익률에 똑같은 시간을 두고 똑같은 부분을 두고 이런 로스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거는 뭐 테슬라가 약간 테슬라가 생산하는 방식이 계속 개선을 통해서 지금 뭐 단점들을 빼고 생산성을 뭐 이번에는 뭐 1시간에 10대 생산했는데 이번엔 또 12대, 13대 이렇게 늘려가듯이 이쪽도 그런 DNA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제 원자재 계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어떤 업체들은 뭐 분기마다 이게 연동되는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LNF 같은 경우는 이 계약 같은 경우가 굉장히 테슬라하고 판가 변동이 굉장히 실시간, 거의 준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출 이연 효과가 원자재가 급등하고 나서 뭐 바로바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득을 많이 가져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이 생산 공장에서 테슬라가 모델 3하고 Y를 주장창 그것만 생산하면은 당연히 이거 공장 생산하다가 또 중단했다가 또 딴 거 X 생산했다가 중단했다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NCA만 주장창 생산하면 더 효율이 좋은 것도 여기 또 좀 더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또한 이제 4분기 때 미리 좀 생산해 놓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은 좀 더 알려진 사실이고, 이 부분은 그때 4분기 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좀 더 1분기 때 원자재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더 이익을 많이 가져갔던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재밌는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더 높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 발표도 굉장히 높게 만족스럽게 잘 나와서 사실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당장 사실 또 뭐 매크로가 또 무너지면 또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이 실적 하나만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장기 미래적으로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계속 트래킹 해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오전에 이 컨퍼런스 콜을 하고 2분 그 오후 때 모건 스탠리와 또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이 뒤에 또 18일 날 또 그 글로벌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또 19일, 20일, 그다음 26, 27 NDR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장과 소통을 이제 총 2위 기업답게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이런 1분기 실적 발표, 레드우드와의 협업, 4680 추가 OEM, 하이맨간 단결적 양극재 이런 것들도 시장과 좀 더 소통을 오늘도 했고, 이제 앞으로도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뒤에 그런 오늘 컨퍼런스 내용하고 실적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좀 더 길어진 것 같으니까 뭐 이런 실제 리포트하고 그 다음에 이 Q&A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더 에코프로비엠과 비교를 해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에 또 너무 길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이 편에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